70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고용인 하면 직원이고,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중개업하는데 사장은 개업공개사, 직원은 우리 동네 말로는 흔히 실장 또는 부장 이렇게 하죠. 물론 저는 상무로도 취직해봤어요. 말만 상무지 실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공개사로 취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직원,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속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자, 소속공개사는 2조 용어정의에서 지난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자, 그럼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되므로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교과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이 누군지 양가로 1번이 있고요. 양가로 2번, 고용인을 채용했을 때, 고용신고, 그 다음에 해고했을 때, 즉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고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후 고용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러 나가서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업무 개시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시키기 전에 고용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제가 그래서 암기 프린터 51번에 서류 제출하는 거 51가지를 적어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1번 찾았습니까? 51번에 1번부터 3번. 지금 3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위조된 자격증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등록관청이 직접 등록관청의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속공개사가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받았는지 받고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 즉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소속관계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고향의 동국대학교 고향 캠퍼스에서 제가 실무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한 달 전에 했는데 엄청나게 교육받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업은 다 안 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와요. 60%가. 미리 안 받아도 된다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굳이 뭐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받기도 힘들어요. 학교 가자마자 전부 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지나버리면 훨씬 더 교육받기도 편하고요. 또 학교 가자마자 바로 개업하려면 권리금도 많이 줘야 돼요. 전부 다 개업하려고 맘먹으니까 6개월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권리금도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학교 가자마자 막 급하게 교육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취직을 하더라도 사장이 고용신고를 해야 교육을 받는 거지,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교육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1년 있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고용했다는 흔적이 안 남아있잖아요. 고용신고를 안 하면. 근데 현업에서 지금 사장들이 고용신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굳이 사장이 받으라고 하면 받지 굳이 미리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고용인의 업무. 동그라미 1번 소속관계사 동그라미 기업.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조원은 파란 글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다. 중개 업무는 안 된다 했죠.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자격증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관계사에 해당되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7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럼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언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령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횡령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그러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 있다 없다? 그게 업무상 행위면 책임 있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책임 없거든요. 업무상 행위이다 아니다? 판례는 업무상 행위로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직원이 실장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입힌 거는 업무상 행위 아니니까 책임 없죠? 사장이. 그래서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딱 잘라서 이건 업무상 행위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개사의 책임이 양가로 1번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 형사책임. 그 다음에 73페이지 맨 밑에 구상권 행사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사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용인이, 즉 직원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령 1억을 손해를 입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됐고 판례도 있는데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에게만 책임이